그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아픈 곳을 먼저 치유하고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중심이 아픈 곳인 것처럼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고는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어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안과를 가지 않고 선글라스를 사는 사람들도 있죠. 간이 고장이 났는데 이를테면 그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고급 양주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충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픈 그런 구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제도적인 어떤 뭐 이런 그 규율적인 부분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여전히 집단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아픈 곳을 놔두고 이를테면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를테면 눈이 아픈데 고급 선글라스를 사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미친놈이라 그랬다면 사회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미친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정도 했다고 잡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한 놈만 패 이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으니까. 이것이 이를테면 한 놈만 패라고 하는 이 국가보안법 혹은 다른 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그 대표적인 어떤 그들 입장에서는 효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에 인색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설 때 집안에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왜 쌈나니까 아예 안 한다 그러죠. 근데 무슨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는 이를테면 자기 사상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상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너 시집 안 가니 너는 취직 뭐 했니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고스톱이나 치고 돈 따면 좋고 술 샀게 그러고 돈 내리면 화투판 튀었고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판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였다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림돌이 있거나 아니면 저와 그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서 가족끼리라도 얼마든지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판이 굉장히 금지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말만 하면 공산당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비판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산당이 안 마. 그러면 말 못하죠. 그래서 결국 추석 때 정치 얘기하면서 그냥 험하게 싸우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서 얘기 안 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구석을 놔두고 보다 좋은 보기 좋은 어떤 것들 뭐 경제 성장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는 미친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가족들 모임에서라도요. 자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 저번 주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하여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을 제로섬 게임의 사회로 본다. 승패의 합계가 항상 일정 합 게임의 저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는 늘 경쟁의 뒤편에 있다. 경쟁의 패자들은 겨우 하루를 살기 위해 폐지를 죽거나 해픈 청춘을 팔거나 죽음의 기운이 깃든 공장에 웃으면서 출근한다. 그것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들의 가난은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부를 만들어낸다. 빼앗긴 게 맞다. 이 시대의 패자라 불리우는 이들은 돈 나고 사람 난 시대, 자본주의를 능란하게 사는 이들의 현란한 거짓말, 솜씨도 없고
거칠고 극악스러운 표정도 짓지 못한다. 이들은 나눔이란 어감의 충만을 느낄 틈이 없다. 나눌 것이 없이 빠듯한 하루를 사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이웃의 온정을 보여주세요를 강요하는 사회도 불성사납지만 돈 몇 푼 들고 나눔의 대상과도 교감도 없이 그저 베푸는 삶을 외쳐대는 순진한 서민들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나눔이란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돈의 일부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양심적 행위이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스스로 가난해지려 하지 않는다. 소유를 범죄시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꼽은 7가지 죄악 중 으뜸도 노동 없는 부였다. 애초 가지지 않으면 나눌 게 없다. 가진 게 좀 있다면 나의 소유로 인해 누군가는 배골고 있다는 걸 알면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베풀지 말고 나누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놓으면 된다. 마치 훔쳐갔던 물건 되돌려 주듯이.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도 가로등도 바늘 한 개도 만들지 마라.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다.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착한 조각가가 얼굴을 흙으로 빚어 그 쇳물 부엌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두라. 가끔 엄마가 찾아와서 내 새끼 잘 있느냐 얼굴 한 번 쓰다듬다 돌아가게.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도 가로등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다.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착한 조각가가 얼굴을 흙으로 빚어 그 쇳물 부엌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두라. 가끔 엄마가 찾아와서 내 새끼 잘 있느냐 얼굴 한 번 쓰다듬다
돌아가게.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도 가로등고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다. 누군가에게는 칼을 내밀었다가 누군가로부터 오는 칼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기인 방패를 들어야 했다. 평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대응했던 모든 방식은 다툼과 갈등 속이었고 폭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꽃을 준비했어야 했다. 나에게로 향한 칼끝에 꽃 한 다발을 얹어주며 외쳤어야 했다. 이 페랭이 꽃 같은 놈아, 꽃향기나 실컷 먹고 떨어져라. 그 고신영욱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위층의 아이가 하도 떠들고 막 뛰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해도 뛰는데,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위층의 아이들과 친해져라. 모르는 아이가 뛰는 것보다는 아는 아이가, 친한 아이가 뛰는 게 좀 낫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평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꽤 오래전입니다. 저는 두만강 철교 위에 섰습니다. 불행하게도 낮은 선봉 지역 북녘동에서 하지 못하고 저는 러시아 핫산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두만강 철교를 봤습니다. 저기 가서 보니까 좀 깝깝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보통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품을 들입니다.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저기는 경계거든요. 명확한 경계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소도 없고 총든 병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뢰도 없죠. 무기도 없었습니다. 허무했죠. 제가 깝깝하다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허무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가. 1년에 60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지만 60만 대군이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하늘의 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뢰를 그 경계선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대 칸 넘은 청춘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나이 때 되면 사실 총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총의 유용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총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죽이는 일을 연습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억울했습니다. 이들은 두만강 철교에서 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친해서 그랬습니다. 친하면 저렇게 됩니다. 돈 안 들여도 되고 젊은 애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평화는 그냥 친해지는 겁니다. 친할 수 없다면 싸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자신을 강화시켜서 평화를 찾겠다. 아니면 우리 안보를 강화시켜서 평화를 찾겠다고 하는 그 논리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물론 그 GDP 대비겠죠. 지출하는 그런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대가 꽤 많은 그런 나라일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년 살았는데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죠.
한때는 나름대로는 꽤 의미가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진전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립의 시기가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어느 분께서 읽어주시고 우리는 공연도 아닌 강연도 아닌 그냥 넋두리 같은 얘기들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글은 어느 분께서 읽어주실까요? 세계는 하나인데 사랑하는 조국은 둘로 나뉘어져 시름시름 앓았던 한 시인이 소리쳤습니다. 반도는 사랑하기엔 너무 좁다고, 북쪽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남쪽에서의 꿈은 꿈마다 숨이 막힌다고 고백하던 시인은 끝내 몸에 꿈 하나 숨기고 남쪽과 북쪽의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구금하라. 대륙의 피에 반도의 피를 섞으려는 것이 유죄라면 나도 혁명가처럼 서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운 만큼 두만강 가에 왔듯이 우리가 대륙을 꿈꾸는 일 또한 꼭 이만큼의 그리움이면 좋겠습니다. 괜히 싼 값에 사람의 노동력을 부리겠다느니 무한한 자원을 파헤치겠다느니 하는 욕심 많은 이들의 돈노름 따위는 동해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지평선 넘어 지평선 그 위를 물들이는 황홀한 일몰을 상상하다가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자연에 의지하고 버타며 대륙의 땅 풀 한 포기도 쉬이 베지 못하는 본래 소박한 대륙인의 심성을 다시 그리워하는 일도 좋습니다. 모두가 죽임이 아닌 살림의 길, 평화의 길일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죽임이라는 말에 미학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살림이란 말은 언제나 평화여서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언제든 아름다워져도 좋습니다. 지금은 살림의 꿈을 꿔야 하는 시대입니다. 새의 날개는 누가 대신 달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새의 몸뚱이를 비집고 나와 스스로 자란 날개죽지이어야만 아름다운 비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날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두가 잉태하고 한라의 토양에서 자란 날개라야만 평화의 바람을 타고 유영하며 길 없는 길을 날아 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단법인 희망레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불량 이사입니다. 회의도 잘 안 나가고 뭐 그러긴 한데 그래도 희망레일을 통해서 대륙을 많이 갔습니다.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저는 한 12번 정도 다녀왔고요. 시인이 시를 쓰고 그리고 제가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사람들이 술 먹다 노래를 배우고 이것이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륙을 꿈꾸는 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해양을 꿈꾸는 일은 사실 분단 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륙을 꿈꾸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가 저희 희망레일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인데요. 오늘 상임이사님도 와 계시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술 한잔 먹는 꿈을 꾸면서 대륙을 한번 좀 횡단해보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잡다한 얘기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촉시는 뜨거운 술잔 그 한 잔을 마셔야겠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 시베리아 벌판을 노래하다니 고부득하고 나의 보득하
그 한 잔을 마시지 않고서 보드카 오 너의 보드카 두려움 모르는 사랑을 꿈꾸다니 그리움 넘치는 사랑을 꿈꾸다니 심장을 울리는 뜨거운 술잔 그 한 잔을 마시고 싶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 바이카르의 별빛을 노래하다니 보드카 오 나의 보드카 그 한 잔을 마시지 않고서 보드카 오 너의 보드카 두려움 모르는 사랑을 꿈꾸다니 보드카 오 나의 보드카 그 한 잔을 마시지 않고서 보드카 오 너의 보드카 두려움 모르는 사랑을 꿈꾸다니 그리움 넘치는 사랑을 꿈꾸다니 고맙습니다.